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굉장히 이제 내일부터 경선 투표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각 후보들 진영도 굉장히 동작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맨 먼저 이 홍준표 후보 이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미 한 이틀 전에 재국민 지지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내일 경선 투표를 바로 앞둔 하루 전날 오늘 발표했어요. 이 발표문의 취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사람,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세가 홍준표 본인한테로 굳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취약한 지역과 계층에서 표를 더 얻어올 수 있는 후보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청년층 그리고 호남권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외연 확장성을 강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과거 2002년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민심에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역전극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 무야홍 바람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의 바람과 비슷하다. 그러면서요 당시에 노무현 바람이 조직에서 불었냐? 그건 국민으로부터 불기 시작한 것이고 이 본인이 이러한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라고까지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하는 것은 당시 노무현 후보 측에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는데 노경태 국회의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본인의 이 캠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경태 의원은 홍준표 캠프에서요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그다음에 이 MB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7년도 11월 달에 본인이 자유한국당 대표였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대 출당 조치에 관해서도 사과의 뜻을 표명을 했어요. 비록 그것이 문정권의 좌파 개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라면서 취임 즉시에 특별 사면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역사상 가장 나쁜 시스템 범죄다. 설계자와 수익자를 찾아서 여야 없이 소탕하겠다. 그리고 이번은 홍준표 후보 두 번 재수생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여정의 마지막 도전이고 이재명 후보를 꺾고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잇는 나라의 지도자로 청사에 기록되고 싶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출마한다면은 세력 연대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세력 연대가 뭐냐? 이게 단일화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윤 총장의 경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그 다음에 윤석열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천공도사에 이어서 또 도사 한 분이 나왔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에 김종인과 함께 하겠느냐 이런 또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때 판단하겠다 이러면서요 대선 경험은 오히려 내가 더 많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되면 자기가 상황이 될 수 있고 내가 되면 자기 역할이 없어질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국민 이 호소문을 발표를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오늘 국민의힘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말하자면 단일화설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 후보를 뽑는 건데 무슨 단일화가 나오느냐. 과거나 지금이나 끝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홍 후보에 비해서 감히 제가 훨씬 더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쏘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고향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다 부족한 탓이고 업보다 이제는 서운한 감정 걷어주시고 대구의 아들 마지막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특이한 주장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 측이나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는 흑색 선전이 바로 단일화성이다. 이러면서요. 홍 후보와의 단일화 찌라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홍 후보 측에서 여러 경로, SNS 댓글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포기하고 중단해 달라.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SNS 같은 댓글 작업을 통해서 이 단일화 이런 얘기를 지금 홍 후보 측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자, 이거 뭐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파장이 또 예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선언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요. 최근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동향을 보면 한 8%에서 13, 14%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지지율을 끝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에 빨간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안철수 대표도 어느 지점에선가는 이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우리 대표나 다 똑같이 정권 교체가 최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 카드밖에는 없다. 그래야만이 초박빙으로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안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CIA가요 서울에 이 대사관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정보 수집을 해온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들통은요, 이 CIA CIA 서울 사무실에서 일했던 우리 한국인 직원들 해고를 당하니까 복직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언론의 보도가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당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은요, CIA 뭐 세계적인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정보 교범에 나오는 FM대로 민간 시설을 말하자면 민간 이 에이전시를 만들어 가지고 위장 기업체 같은 걸 만들어서 정보 활동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정보 활동을 해왔다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낼 수 있는 이제 물적 근거가 된 것이죠. 자, 그 정도로 CIA에서의 우리 국내, 우리 한국에서의 정보 활동이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미 해고된 사람 3명이 말이죠. 이 법원에 해고 관련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에서 최근에 이 3명이 해고가 무혐의는 확인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을 각하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중앙지법 민사 42부가.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아예 본안 심리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결정이 바로 각하 결정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해고하느냐 채용하느냐 이런 거는요, 미국의 주권적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즉 재판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 한국 국적인 이 3명인데 이 사람들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서울 사무국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2월과 3월에 모두 해고가 됐습니다.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는요, CIA에 소속된 기관인데 CIA가 담당하는 국외정보 수집 중에서 외국 매체가 공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미 출간한 정보를 수집하고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고된 한국인들은요, 재무회계 또 이 전산관리, 정보 수집 이런 임무를 담당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장 기업체 형식을 띠고 CIA 서울 말하자면 이 지부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판결문에 따르면요, CIA는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발달 그리고 미정부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현지 시설이나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 6월 국외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무실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모두 폐쇄했다라고 지금 판결문은 적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해고된 인물들은요, 작년 8월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고한 거. 이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영토에서 이루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주권 면제 이론을 원용했어요. 그래서 원고 중에 한 명은 정보 수집 업무를 했고 다른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국외 정보 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권 국가가 외국의 정보기관을 설치할지 또 그 사무소에 외국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이런 결정 행위는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이라서 이것은 주권 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취해법권적 기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재판부가 이 복직하라 마라 이런 이 판결문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CIA의 이런 이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위장 기업체의 활동, 우리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모니터하고 또 관련 동향을 입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활동에 해가 되는 행동을 얼마만큼 적발해 왔는지 이것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당부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F-35A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금년까지 총 40대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무서워가지고요. 이 F-35A 취역 행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미국이 최근에 이 개발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죠. 말하자면 핵폭탄 B-61-12 이 최신형 전술 핵폭탄 시험 성공에 완전히 시험 발사 이 테스트에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목표물만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폭발시켜요. 그래서 주변에 이 핵 방사능에 따른 이 낙진에 따른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61-12 최신형 전술 핵폭탄이 실질적으로 이제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전 운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정밀 조준이 가능하고 정밀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 방사능, 왜냐하면 위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낙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쓸 수 없는 핵무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실험 성공한 B-61-12의 핵폭탄은요, 완전히 성공했고 이 방사능 낙진에 대한 피해도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61-12의 최신형 전술 핵폭탄 우리한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에 있는 지하 벙커버스터 여기를 딱 타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사시에 그 타격 능력을 B-61-12 최신형 전술 핵폭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섬찟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 말하자면 실험에 성공했느냐? 지금 미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바로 29일 날 F-35A 스텔스기에서 B-61-12 전술 핵폭탄 최종 투하시험 영상을 미 국방부가 공개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달 21일에 실시된 최종 투하시험, 이 최종 투하시험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성공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는 F-35의 B-61-12 핵폭탄 사용은 이제 작전 운영 승인만 받으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B-61-12의 전술 핵무기의 특징을 보면 결국은 이 지하 관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낙하 중에 회전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낙하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니까 가속력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 벙커버스도 이 폭발력이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네. 자, 이 61-12 핵폭탄을 개발한 데는요, 미 샌디아 국립연구소예요. 이 샌디아 국립연구소.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B61-12의 특징을 보면 이 최신형 모델인데, B61 그 자체는요, 냉전 종식 이후에 사실상 유일한 전술 핵무기예요. 그래서 9개가량의 모델이 개발됐는데 0.3에서 340킬로톤의 다양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61-12는요, 정확도를 높이는 대신에 위력을 줄이고 방사능 낙진과 같은 부수적 피해도 최소화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핵무기로 개발됐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미국은 총 500발의 B61-12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미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이러한 이 초위력 B61-12를 통해서 목표 지점만 딱 핀포인트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말이죠, 0.3킬로톤의 초저위력 B61-12를 이용했을 때 핵폭탄 20발을 투하했는데 목표 지점에서만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거의 사상자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F-35A의 B61-12의 최종적인 투하 시험 성공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 무기를 개발한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작년 6월에 말이죠, 동맹국의 전투기에도 B61-12 전술 핵폭탄 투하 시험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얘기는요, 지금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는 나토 회원 5개국, 이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5개국은 어디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태리입니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태리. 이 지역에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직접 쏠 수 있는 이런 이 전술 핵무기 관련 연구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래서 이제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터키인데, 이런 나라와의 공유 문제도 이제 거론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작년 6월에 동맹국 전투기에도 B61-12 전술 핵폭탄 투하 시험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은 또 이들 5개 회원국 이외에 5개 회원국 6개 기지에 150에서 200여 발의 B61 배열의 핵폭탄을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말이죠, 이 나토처럼 한미 핵 공유 협정을 통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유사시 B61-12의 전술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핵 공유 협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평상시에 우리 공군의 F-35A나 또는 F-15K 이런 전투기들이 미 괌이나 하와이에서 날아와서 B61-12의 모의 핵탄두 투하 훈련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F-35A 스텔스기에 이러한 저위력 전술 핵폭탄을 탑재해서 지하 벙커버스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김정은이 생명까지도 우리가 바로 정조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전술 핵무기 까지 이제 미국이 개발했기 때문에요, 우리도 빨리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든 아니면은 전술 핵무기의 우리 국내 배치를 추진하든 이 보안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이 오찬 후에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시가 넘었는데요, 이제 저도 점심 좀 먹고 좀 쉬었다가 방송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